민선 2기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열악한 환경의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생활체육은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6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56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넘어선 건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형 대학연합 전시회인 디그리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디그리쇼에는 경성대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등 4개 대학 6개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민선 2기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희채 전 부산시 생활체육회장은 사퇴했고 정정복 전 부산시 축구협회장은 김영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를 이끌어갈 회장 선거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는 모두 3명. 재선에 나선 장인화 현 부산체육회장에게 홍철우 전 부산 배드민턴협회장과 김영철 전 부산 테니스협회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부산 체육회장 선거에 첫 도전장을 던진 홍철우 후보는 7년 동안 배드민턴계를 지키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통합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산체육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산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무 지도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후보는 부산 테니스계를 30년 동안 지켜오며 국제 오픈대회 유치와 노후시설을 현대화시켰다는 자평입니다. 김 후보는 체력인증센터를 확대하고 생회 주기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 부산체육의 체질 개선과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지도자의 처우 개선, 안정된 처우 개선이 우선이 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체육시설이 상당히 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또 그거를 보수하고 또 정설해가지고 체육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장인화 후보는 개인 일정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 운동은 오는 15일 투표일까지며 유권자는 16개 구군 체육회와 59개 종목 단체 대의원 493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6일 0시 기준 부산은 4,85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누적 감염자는 160만 8,175명이 됐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0대부터 80대까지 31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0.4%입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 환자 7명이 숨졌고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3,770명입니다. 한국형 대학 연합 전시회인 디그리쇼가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F1963 석천홀에서 개막했습니다. 제1회 디그리쇼는 경성대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등 4개 대학 6개 학과 예비 졸업생들이 연합해 마련한 전시회로 한국화와 서양화,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NFT 작품 등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부산예술대학 연합 첫 단독 전시회인 디그리쇼는 올해 초 청년 아티스트 육성에 부산 지역 미술, 디자인, 콘텐츠학과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디그리쇼 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부산시가 힘을 보탠 결실입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 작가들이 화랑들과 만나는 첫 번째 데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졸업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군데서 모여서 졸업 전시회를 같이 하는 부분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5일 개막한 디그리쇼는 오는 11일까지 F1963 석천홀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시가 오는 17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안리 현장을 방문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관람객의 주 이동로인 도시철도 광안역부터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안전 취약 지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 16곳과 인근 관람 위험 지역을 살펴보고 안전인력 배치와 비상통로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는 3년 만에 개최되는 부산 불꽃축제에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참 컸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나눔과 봉사를 이어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5년 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김장 봉사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복지관, 깨끗하게 씻어 소금물에 절인 배추가 쌓여 있습니다. 상한 부분은 꼼꼼히 다듬고 정성스레 준비한 양념이 배추에 골고루 벨 수 있도록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 담그기에 나선 이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입었지만 나눔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생필품 키트를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김장을 담궈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모두 600포기, 배추며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값도 모두 소상공인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 김치를 단단하게 포장해 차에 싣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차가 닿지 않은 골목골목까지 모두 300명의 홀로 어르신들에게 김치가 전해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저녁 되세요. 어르신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 좋죠. 그게 뭐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김장이 한겨울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다 주시니 너무 고맙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에 나선 지역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보일러 온도 높이거나 전기장판 켜고 자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겨울철 생활 모습을 보낼 텐데요. 그럼 산촌에 사는 분들은 어떤 겨울을 보낼까요?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인 만큼 이분들의 월동 준비는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자연이 좋아 귀촌한 차순민 씨.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꼭대기 마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하 20도 추위를 이곳에 와서야 경험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하 25도까지 여기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막 이렇게 얼 정도로. 산촌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 작년보다 더 철저히 월동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뜨거운 물입니다. 아침이면 수도가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전에 물을 뺐는데도 아침에 물을 틀으면 수도 꼭지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드라이기로 말리든가 아니면 더 물을 부어야 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로 40분. 발이 묶일 경우를 대비해 생필품을 미리 쟁여둡니다. 필수품들은 항상 좀 많이 이제 쟁여놔야 되는 부분.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다 미리 이제 묻어 좀 두고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난방은 화목난로로 해결합니다. 기름 연료나 연탄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미리 충분히 장작을 쪼개 놓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지만 차 씨는 자연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공기라든지 이런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햇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으니까는 아직까지는 싫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년 가계 소비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비지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가계 소비지출이 올해에 비해 평균 2.4% 감소할 거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내년에는 씀씀이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경련은 벌이가 시원찮을수록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돈 쓸 여력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속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이란 네 글자가 머릿속에 소환되는 건 저뿐일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회원 등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 발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다수 중환자가 발생했고 마스크로 인한 위해가 코로나 감염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저가의 철강 제품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한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부산과 경남 지역 관광 수입업체 244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하고 783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무게목 강관에 중국산 글자를 지운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국으로 바로 재수출하면서 원산지에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해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에서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소파와 TV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쯤 사상구의 한 한의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8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의료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 내 물리치료실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해운대 국제동물영화제가 열립니다. 해운대구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동물영화제에는 16일 개막식과 함께 영화 생은 누구에게나 찬란하지만이 상영됩니다. 이어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관에서 꿀꿀 군다,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등 16개국 23개의 엄선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는 주요 관광지 정보를 보여주며 주변 맛집과 숙박시설, 방문객들의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